수술을 하러 들어갔을 때 수술장에서 이렇게 열어보면 네. 생각보다 너무 깨끗해가지고 여행도 가셔도 되는데 너무 뭐 산이 많은 데 말고 네. 말부스 이런 데 말고 네, 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의 박재범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려라병원의 장종훈 원장입니다. 우리 장정원 원장님은 저희 병원에서 무릎과 족부를 진료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오늘은 네. 무릎 인공관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무릎 그렇죠. 인공관절 수술이죠.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내용이실까요? 첫 번째로는 네네. 무릎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무엇이 가장 좋아지나요? 환자분들이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네네. 인공관절을 꼭 해야 되나요? 인공관절을 꼭 하면 뭐가 그렇게 좋아지나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네.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 박지원 원장님 뭐가 그렇게 좋아질 것 같아요? 인공관절을 하게 네. 되면. 일단은 아픈 거. 아픈 거. 안 아프게 걸을 수 있다. 그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긴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은 약간 하나님이 내려준 수술이다. 네,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환자분들이 결과가 굉장히 좋고 특히 아파서 힘들었던 그거지 그렇죠. 해결되는 거. 사실 제일 핵심은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걷지 못하면 금방 우울증도 올 수 있고 네. 체력도 떨어질 수 있고 네. 심혈관계에 어떤 프로블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 최소한의 보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공관절을 하시기 전에 환자분들은 대개는 오래 걸을 수 없다든지 장을 네. 보기 힘들다든지 네. 이런 증상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걸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네. 두 번째는 걷게 되면은 산책이나 약간 가벼운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얕은 산을 오른다든지 뭐 수영은 당연히 할 수 있겠고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골프까지도 칠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리가 반듯하게 됩니다. 대부분 인공관절 하기 전에 네. 무릎에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다리가 아시아인들은 되게 O자형이 많아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둥그런 이런 모양인데 인공관절 하게 되면 아주 젓가락처럼 반듯하게 되죠. 환자분들이 그런 것도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모양이나 이런 것들. 예전에는 아프지만 않으면 됐지라고 말씀하시던 분들도 요즘엔 다리가 반듯해진다고 하면 굉장히 좀 더 호감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인공관절을 한다고 해서 뭐 격렬한 운동을 네. 한다든지 뭐 테니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스키라든지 전력 질주를 한다든지 네. 이런 건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노동 중에서도 특히 이제 논이나 밭일처럼 네. 네. 좀 노동의 강도가 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이런 강도가 센 노동은 좀 하기가 네. 힘들어요. 적절한 운동을 해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연세가 드셨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인공관절 수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 조금 힘들어요. 할 수는 있는데 네. 일로 하는 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명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보니까 확실히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 모양이 네. 좋지 않네요, 그죠? 네, 보통 우리 인공관절 하러 오시는 할머니들의 대부분의 다리 형태가 이런 O자형 다리인데요. 수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이제 요건 수술한 건데 다리가 굉장히 반듯해졌죠. 네네. 환자분도 다리도 굉장히 편해지고 모양도 예뻐지고. 이제 인공관절이 좋은지는 알겠는데 또 어떤 경우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경우가 그럴까요? 그 엑스레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네네. 의외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네. 엑스레이를 보면 연골이 거의 없어서 뼈와 뼈끼리 맞닿아 있고 다리도 많이 휘어 있는데 네. 한 5년, 10년 정도 아버님, 어머님들이 나 별로 안 불편한데? 증상 없이 그냥. 증상이 별로 네.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인공관절 하고 나서 조금 고생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후회를 하겠죠, 그죠?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음. 나중에 또 나빠지거든요. 네. 그 나빠졌을 때 그때 한번. 딱 하는 게 가장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고령이거나 사실 어떤 전신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이나 마취가 좀 힘들다든지 네. 아니면은 좀 누워서 계속 지내던 분들은 네. 제가 아까 인공관절이 하게 되면 걸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 못 걷는 분들은 인공관절을 해서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좀 네. 적다고 봐야죠. 예전에는 이 나이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요즘에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건강에 좋지 않은 분들 수술을 당연히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전보다는 오히려 수술의 기술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또 나이 들어도 활동을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점점점 나이 연령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로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아, 네.
환자분이 얼마나 걷고 싶어 하는지 걸을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건강. 체력적인 건강 상태가 좋은지를 보는 거지 나이가 네. 90이든 95세든 뭐 85세든 간에 네. 그건 숫자에 불과하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가끔 감염이 있거나 몸 상태가 어떤 염증 반응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수술할 부위 주변에 어떤 뭐 고름집이 좀 있다든지 피부염이 심하게 있다든지 하는 네. 분들은 염증 치료를 하고 수술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욕이 별로 없다든지 네. 아니면은 억지로 주변 사람 그렇죠. 시켜서 주변에서 하면 좋다던데 이런 네. 분들 아니면 조금 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다든지 하는 네. 분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릎 인공관절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 허리 협착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죠. 노인분들 중에. 근데 오히려 허리 때문에 무릎이 아파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다리가 저린 증상을 표현을 못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허리 치료를 먼저 하고 네. 무릎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게요. 환자분들 보면은 되게 이런 게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한 가지 병만 앓고 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깨 치료하다 보면은 다르게 이제 어깨 치료 끝나서 졸업시켰다 제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병원에 또 다른 문제로 입원해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허리나 무릎으로.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병들이 종합되어 있을 때, 복합되어 있을 때에는 어떤 게 진짜 환자분한테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지 확인을 하고 그걸 먼저 우선으로 치료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킨슨 병이라든지 뇌졸중으로 조금 어떤 운동 제한이 있는 분들 네. 아니면 옛날에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아서 조금 이 운동이나 근력에 제한이 있는 분들은 그런 신경계 질환을 가진 분들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거 인공관절을 도대체 얼마나 쓸 수 있냐 대부분 수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인공관절은 네. 사실 저희가 70, 80년대만 해도 수명을 10년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15년에서 20년까지 네.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인공관절의 어떤 재질이라든지 네. 어떤 이 재료를 만드는 재료 공학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네. 마모도 줄이고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예전보다 인공관절의 수명은 많이 늘어났다. 네. 그래서 기대 수명을 85세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한 65세에서 70세쯤에 하면 한 20년 정도를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65세가 그 보험 기준인 것 같아요, 또. 나라에서도 보험 기준을 65세로 해놨죠. 65세 이하일 때는 조금 더 일찍 수술하는 거 아니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65세 이상이 넘어가면 환자분들이 아픈 거를 굳이 참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인공관절이 이제 우리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뼈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가 문제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인공관절을 네.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사실 이게 이렇게 가벼운 건 아니에요. 세라믹 코팅을 해놨어요. 이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네. 폴리에틸렌이 있고 대개는 인공관절이 이렇게 세 개의 세 개의 컴포넌트로 되어 있죠. 컴포넌트가 되어 네. 이제 앞쪽에 이제 파텔라 슬개골 슬개골 쪽이고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문제가 뭐냐면 마모 그리고 찌꺼기 가 실제로 좀 발생을 달린 했어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찌꺼기가 몸 안에서 일으킬 수 있는 뭐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발암 물질을 유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질소를 입힌 세라믹을 코팅을 하기 때문에 파손이라든지 찌꺼기 마모의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그 폴리에틸렌, 사실 폴리에틸렌은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인데 예전에는 이게 로우 몰레큘라 폴리에틸렌이라 그래서 분자량이 좀 작고 치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강도가 좀 약했거든요. 근데 요것도 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하이 몰레큘라 웨이트 폴리에틸렌이 개발되면서 엄청 강해졌어. 이게 거의 마모가 되지 않아. 마모가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10년을 쓸 거를 요즘은 15년에서 20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 수명을 얘기할 때 이 폴리에틸렌이 그렇죠. 얼마나 빨리 닳느냐 그 기간을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은 이 티타늄을 쓰면서부터는 이 금속은 거의 닳지가 않고 이제 닳게 되면은 이 폴리에틸렌인데 이것도 이제 오래 버티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는 있죠, 사실. 우리 병원에 쓰는 제품인 것 같은데 네. 이 모델이요. 이 네. 모델이 좀 어떤 건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이 것 모델이 같아요. 이제 네. 독일에서
네. 임플란트 캐스트라는 네. 회사에서 수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만든 ACS, Advanced Coated System, 그 중에서 이제 MB 타입이라 해서 저희 병원은 주로 모바일 시스템을 써요. 네. 모바일이라는 게 어떤 걸 모바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바일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원래 인공관절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는 다 아시죠? 접었다 폈다는 기본 우리가 무릎 움직임인데 여기서 접었다 폈다 외에 좌우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네. 그거 왜 그러냐면 여기 경골 부위하고 여기 폴리에틸렌 부위가 또 한 번 서로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바일 타입이고, 요게 일체형으로 나오게 되면 픽스드 타입이죠. 네. 고정형. 고정형이죠. 예. 근데 환자분의 케이스에 따라서 네. 픽스드 타입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관절염이 변형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 모바일 타입으로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 폴리에틸렌의 마모가 이 수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움직이는 각도가 이 방향과 서로 이 방향까지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 껴있는 폴리에틸렌이 마모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조금 더 부드러운 움직임, 원래 자연스러운 무릎 움직임이 더 허락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무릎이 로봇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움직이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펼 때 원래는. 다시 회전하고. 그렇죠. 원래도 내회전, 펼 때 외회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그대로 이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네. 그래서 모바일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움직이니까 왠지 더 불안한데, 그런 게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그렇죠.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된 그렇죠. 거죠. 그죠? 또 모바일 베어링 수술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좌우에 이런 네. 인대의 밸런스를 잘 맞추지 않으면 네.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인대 밸런스를 네. 맞출 수 없는 환자분들은 네. 아예 고정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코팅이 잘 되어 있다, 이런 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자료는 많은데 중요한 것은 세라믹 코팅을 한 것이 가장 금속의 마모가 적다. 네, 네. 어떤 슬러시나 찌꺼기 발생률이 가장 네. 적다. 네. 네, 그거를 환자분들이 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코팅이 되어 있으면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크롬이라는 물질도 쓰지만 니켈이라는 네. 그 금속을 많이 썼는데 우리 몸에 니켈이 가장 알러지 반응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것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이 세라믹 코팅을 통해서 어떤 금속을 직접 노출시키지 않고 커버해 주는 거죠. 커버를 한 번 네. 더 입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알러지 반응이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병원뿐 아니고 이 임플란트 캐스트의 이전 수술을 했다가 이제 두 번째 수술, 재수술이라고 네. 하죠. 네. 수술을 하러 들어갔을 때 수술장에서 이렇게 열어보면 네. 생각보다 너무 깨끗해가지고 좀 깜짝 놀란 적이 네. 가끔 있었습니다. 원래 어떤 그 비정상적인 반응이 되실 그렇죠. 거 별로 없는 거죠. 그죠?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환자분들이 또 인공관절을 수술해놓고 이제 아까 계속 우리 수명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걸 한번 정리해 주시죠. 환자분들도 네. 좋은 수술을 받고 네. 20년, 25년씩 이렇게 쓰려면 지켜주실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체중이 네. 너무 과하게 네. 늘어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비만은 정의인 것 같아요. 만병의 근원이죠. 네.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게 적정한 체중을 좀 유지하는 것이 모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쪼그려 앉는 동작. 그다음에 좀 무리하게 양반 다리를 너무 오래 한다든지 네. 좌식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예전에 우리 20대, 30대처럼 좌식 문화, 우리나라가 좌식 문화가 네. 좀 많잖아요. 오래 하게 되면 무릎을 펼 때 조금 힘줄에도 무리가 갈 수 있고 네. 접촉하는 면이 네. 좁아지기 때문에 좁아지죠. 그러면 이제 더 그 부분에 국소적으로 압력이 더 높아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뚜껑뼈가 있어요. 이 뚜껑뼈 슬개골이 또 앞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너무 이렇게 접은 채로 쪼그려 앉는다든지 양반 다리를 오래 하게 되면 체중 부하를 해버리면 이 뚜껑뼈의 압력이 너무 올라가게 네, 돼 그럼 있어요. 또 마모가 좀 그러면 생기겠죠. 좀 뚜껑뼈도 마모가 좀 일어날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근력 운동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체중 부하가 없는 허벅지 근력 운동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많이 걸을 수 있다 했잖아요. 걷는 거는 평지, 좋은 길,
위주로 여행도 가셔도 되는데 너무 뭐 산이 많은데 말고 네. 말부스 이런 데 말고 좀 길이 좋은데 아스팔트 네. 길이나 아니면 우레탄 길처럼 네. 좋은데 올레길 네. 같은 데는 가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내 자전거도 꾸준히 네. 타주시면 허벅지 실내 자전거 운동은 굉장히 많이 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실내 자전거가 실제로 네. 체중 부하가 없이 허벅지만 쓰는 거라서 음. 그리고 관절 범위 운동도 되고 네. 해서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아까 테니스라든지 스키처럼 좀 너무 과격한 운동 그리고 쪽으로 앉아서 무거운 물건 들기 네. 그리고 장시간 운전 장시간 운전은 사실 할 수도 있긴 한데 네. 너무 이 같은 포스처 같은 자세로 네. 같은 반복 네. 네. 작용만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릎의 근육에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상지 환자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어떤 게 안 좋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늘 말씀드리는 게 무거운 거 들고 네. 왔다 갔다 하는 거보다 네. 가만히 차렷자세로 가만히 서 있는 게 훨씬 안 좋다. 네, 보통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움직이지 않고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는 게 관절에서는 제일 안 좋은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전도 장시간 운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원장님과 함께 오늘 인공관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장 원장님 마지막 정리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무릎 인공관절은 예전에 비해서 수명도 늘어나고 수술도 훨씬 좀 간단해지고 수술 결과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져서 네.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의 어떤 무릎을 책임질 수 있는 수술이 되었거든요. 네. 너무 무서워하시거나 너무 이렇게 거부하실 필요 없이 충분히 오래 고생하셨고 무릎에 수술을 꼭 해야 될 분들은 과감하게 도전, 약간 네.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네.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좋은 정보로 함께 해주신 장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